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잘 마감이 됐죠. 그래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전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나 다른 종목군들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장 초반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았으나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밀려 나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장중에 변화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매도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 마감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엔 이제 자동차 쪽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들도 좀 보고 좀 큰 업종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그래도 견고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2023년도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3년도 마무리하고 2024년도까지 보더라도 이 대형주단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테마단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페라이트라든지 시토류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DS 단석이라고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연말장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고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미증시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정리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경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적인 변화도 있고 지수 상에서도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튬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7,8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대유에이텍을 살펴보겠습니다. 102억 원 규모의 위니아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도 14% 넘게 빠지면서 1,38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림을 살펴보겠습니다. HMM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4,27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EM넷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어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1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55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스틸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중소형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9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동스틸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동그룹이 포스코그룹과 함께 로봇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룹주 전반이 모두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대동스틸 역시도 좋은 양상이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동스틸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이 나온 대동그룹주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동그룹 같은 경우는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동기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동금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대동기어가 아마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대동기어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대동도 따라가는 모습이고 대동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대동그룹주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동스틸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자면 대동그룹주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나서 LS 머트가 상장할 때도 이 머티리얼즈라는 그 이름이 붙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매매하는 측면에서 뭐 대동스틸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어제 대동그룹주가 급등이 나와서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상승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수익 차원에서는 변동성 확대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실상 이제 팩트 체크를 하자면 관련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열연 제품이라든지 후판을 절연 가공해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4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이 지금 부각을 받고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동그룹과 관련된 모멘텀, 그게 좀 시장이 잘못 알려졌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동그룹주와 주가 흐름을 같이 만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도 처리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업이 대동그룹주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그룹주와는 별개이지만 어제 좀 같이 엮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급등에 혹시라도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주가의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그래도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버티자라는
버티자라는 의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아서 혹은 대동그룹주와 엮여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어쨌든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한번 들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말을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대동그룹주와 엮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에 따라서 갑자기 매도 처리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3,93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150원대로 4,150원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저점대가 저가가 3,7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8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대동스틸은 그냥 힘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빠졌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의 의견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은 올라오더라도 매도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자라는 부분이지만 올라왔을 때도 그게 추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랠리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버티자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3,800원 이탈 시에는 굉장히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동스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4,150원, 손절 라인 3,800원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손절 라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림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 인수 소식 속에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4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어떻게 좀 체크해 나가야 할까요?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M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H&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부분,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수했었던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노션이라는 기업은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발틱 운임지수라든지 뭐 상하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 관련되어 있는 지수들이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해운 관련주들의 운임 상승을 유발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업황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너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할인 쪽에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할인 같은 경우는 H&M이라는 회사가 할인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더 큰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통운을 차례대로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웠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재계 7위권까지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할인 같은 경우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 12월 18일, 19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2,900원대에서 4,000원이 넘게끔 4,9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뭐 재계순위 상승이라든지 HMM이라는 컨테이너선과 페노션 벌크선을 이용해서 그 두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물류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할인이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수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약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피인수를 당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피인수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당할 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할인 같은 경우는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자금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분석드린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가 흐름이라는 게 분석한 대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현재 할인 같은 경우는 4,25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25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할인이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해운 업종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할인 같은 경우는 살짝 부담이 되고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방금 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흐름이라는 게 분석한 대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제멋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신규 상장주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공매도도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주도 섹터도 부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주가의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순전히 세제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정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커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순전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할인 같은 경우도 일단 기업에 대해서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 현재 주가가 좀 많이 과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땐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자라는 의견이죠. 현재 주가에서 저는 충분히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4,255원, 4,2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800원대까지는 가볍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4,8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4,2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할인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손절가는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000원, 목표가는 4,800원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자면 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저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이탈 시에는 대응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확률적으로는 다시 대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서 4,800원 목표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800원, 손절라인 4,000원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도 손절라인 잘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EM넷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 속에서 광고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M넷의 경우는 어제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EM넷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틱톡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뭐 광고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이 틱톡을 선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5조 8천억대가 나오는 기업인데 앞으로 내년에 매출이 5조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이 5조 8천억 원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의 4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이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표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테마성을 띠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쪽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오늘도 제가 앞서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삼화전기라든지 삼화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서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의 힘이라는 건데 수급의 힘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EM넷 같은 경우도 29%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마이너스 12%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EM넷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틱톡샵과 관련되어 있는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이버 취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메타라든지 카카오 같은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약 86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M넷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021년도 때 고점 라인이 얼마냐면 9,0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가 3,000원대까지 빠져 있다라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괜찮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 EM넷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그 틱톡샵이라든지 네이버의 취직과 관련돼서 주가 변동성이 잘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오늘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M넷이라는 기업은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M넷에 대해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변동성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갈까요? 네, EM넷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상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EM넷 같은 경우는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냐면 3,3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올라서 마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3,400원에서 3,400원만 넘어서 마무리가 돼도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종가까지 좀 봐봐야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뜬금없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EMN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3,800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급등이 시작됐었던 21일의 시초가 부근이죠. 시초가 부근 3,1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그리고 버티자라는 의견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Net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800원, 손절 라인 3,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 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장 마감까지 한 17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좀 종가 베팅할 종목은 좀 반도체 안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은 내년 포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조금 더 유력한 좀 고지에 좀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 좀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확실하게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에는 이슈도 조금 궁금한데 사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조금 훈풍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호실적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유력하게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이제 반도체 AI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디램가도 확실하게 지금 수요가 반등 흐름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메모리 업황들이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기업들 위치로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호실적을 꾸준하게 달성해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수급적인 면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펠믹스 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슈가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펠믹스 업체들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IP 회사들, 칩셋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럼 고성장에 플러스 기대감까지 유효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거래량이 계속 동반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업종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사실 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지 않아야 네네. 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유한타 증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21년의 주가와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의 상황도 지금 이 SK하이닉스와 비슷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주가 좋다라고 해도 주가가 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저는 좀 완전 정반대 의견이에요. 반대 의견이세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도 약간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은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계속 좀 유지해주면서 강세 포지션이 유지가 되면은 결국 지금 엔비디아도 훈풍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 투심 쪽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 메모리 업황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있죠. 메모리 매출 향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현 시기에서는 매출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출 의존도가 메모리 쪽에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올해 상반기 때 대기업들이 감산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회복세가 확실히 탄력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구매 수요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디램가까지 계속 좀 수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반도체를 지금은 끌어내릴 만한 주요 악재 부분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는 좀 안 움직이고 누구는 또 움직이고 이건 당연히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라든지 뭐 반도체 AR이라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테마가 한층 더 붙어지면은 당연히 수급 사이클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테마에 너무 의존이 돼 있는 기업들보다는 내년 포트를 준비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메모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이죠. 네. 디램가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좀 SK 하이닉스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 쪽이랑도 좀 거래처를 주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되고 HBM도 시장이 지금 개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찍힐 수가 있는 게 내년부터 확실하게 호시적이 또 찍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근데 HBM 쪽이 지금 기대감이 죽었다고 해서 아예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관련주도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체크를 해보면서 꾸준하게 내년에도 계속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를 차치하고 보면요.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좀 주도주를 의미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2위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만큼 반도체주가 주도주 역할을 내년 시장 전반으로 좀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냐 못 제치냐 네. 그 차이로 반도체나 2차전 쪽의 사이클의 훈풍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LG 엔솔의 좀 2, 3위가 바뀌는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2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LG 엔솔이 지금 시총 3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 2차 전지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뭐 전기차 지금 판매량이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실으나 조나 나중에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실정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게 되면 2차 전지도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들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바뀌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상반기 때 랠리가 굉장히 강했던 만큼 반도체는 그에 따라서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그렇다고 반도체 업황이 뭐 뒤처져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이런 여파라기보다는 2차 전지가 워낙 투심도 셌고 기대감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메리트적인 부분들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180도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밀렸던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내년에 저는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차 전지 쪽에 지금 포트가 너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이제 뭐 대형주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뭐 PBR상으로 2배 수준이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밸류, 펄을 앞당겨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신고가 랠리도 한번 또 기대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도 저는 지금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판 업체들, 뭐 코리아 서키트나 심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상단 어느 정도까지로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가 내년치의 펄을 지금 땡겨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전 정고 라인이 15만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15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 현 구간에서 매물을 누군가가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분명히 매도세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을 텐데 그 매물을 오히려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지금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5일선이라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봉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당장 추격으로 따라붙기보다는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5일선에 좀 근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뭐 매도를 전체적으로 하고 나간다기보다는 네. 저는 한 번 더 비중 확대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만 원 전체적으로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만 원 채널을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1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더 열려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종가 베팅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심태
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네. 이제 심택은 제가 앞전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때도 엄청 좀 수익률이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기판 쪽이 많이 밀리면서 심택도 3분기 실적 쇼크가 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결국 이제 3분기에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반등 흐름들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좀 둔화가 돼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심택도 그 당시에 적자로 전환이 됐었던 겁니다.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부분 저는 반영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4분기부터 저는 흑자 전환이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업황의 수요가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택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 매출량의 한 90%가 심택 쪽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메모리 업황과 뭐 반등이라든지 둔화에 따라서 매출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심택이 빠르게 흑자 전환까지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낙폭을 줬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한테도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택을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기판 쪽까지도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심택도 투심이 한 번 더 붙어줄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을 본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과 플러스 기대감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심택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네네.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42,8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만 원대 매물이 한번 좀 묶여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4만 원대 매물이 확실하게 소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42,8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거기로 잡으시면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시장을 살펴본다면요, 이 종목 자체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수급 양상 최근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도 다시 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심택 쪽에 대한 매수세 부분들은 다시금 좀 긍정적으로 돌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외국인의 매물이 좀 많이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연이어서 냈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고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도 지금 5일간 넘게 매수세를 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연기금 매물이 나가고 있지가 않아요. 네. 일단 연기금 매물이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베타성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물도 지금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주 전반을 살펴보면 정책의 지원도 좀 받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4개 첨단 사업에 14조 7천억 원 정도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이렇게 수혜를 좀 어느 정도까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 테마가 붙기까지는 다소 좀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쪽만 정부 정책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바이오도 있고요, AI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야적으로. 그럼 세부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뭐 금액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더 기대감과 수급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올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이오 쪽이. 네. 고금리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 부진 여파와 좀 그런 우려감으로 좀 주가를 좀 많이 눌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가 좀 강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정부 정책 쪽에 대한 뭐 지원을 받는다. 뭐 이건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맞지만 결국엔 본연을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는 본연의 가치 밸류가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반도체 쪽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수급도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급 이슈들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좀 주가 변동폭에 따라서도 반도체 주도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반도체주들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심택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강보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2,599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2시를 기점으로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5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54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2천억 원 넘게 오늘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좀 마이크론 호실적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받쳐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공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재료는 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지금 완화 이슈가 이미 재료는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다시 유입이 좀 더 빠르게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 재료는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대부분 다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지금 뭐 중기, 중장기적인 재료는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와 실적이 일단은 턴이 될 가능성,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이 가능성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크게 와닿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계속 유발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하루 1회 1비 하면서 시장이 뭐 변동폭, 오늘은 좀 올라가고 내일은 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잡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좀 성장성을 보고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의 수급 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최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외국인이 일단 좀 돌아와주는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전에 좀 많이 잡히지가 않았다 보니까 시장도 그만큼 좀 충격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민감하게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관들이 좀 많이 받쳐줬었거든요, 매수세를. 근데 지금 최근에 양상이 좀 바뀌고 있죠.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도 지금 엇박자가 나면서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기관이라든지 금투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도 심합니다. 근데 다만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증시 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뭐 기관이 어느 정도 악재, 뭐 대형 악재가 나와가지고 기관들의 줄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아닌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줄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네. 외국인이 매도세로 계속해서 들어와줄 때 그때 당시에 기관은 매수세로 계속 유발을 하면서 들어와줬거든요, 국내 증시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저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감 동시효과 구간 내에서도 사실 지수의 흐름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승폭을 조금 살짝은 키워가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2,600선을 지켜낼지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팔아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연휴를 앞두고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흥하해운이었습니다. 4.61%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0.83%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63%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은 정보기기 업종입니다. 1.58%
1.6% 상승 마감했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서비스 업종이 1.41%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했지만 저희 또 연말에 대해서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연말에 대한 대비 전략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말 증시에서 불안 요인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가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를 공략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마지막 배당의 끈을 잡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신약 개발과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공략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바이오도 이제 앞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좀 신약 개발이 좀 줄을 두고 있는 그런 좀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주들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3분기, 4분기 피크아웃 우려 부분들이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10월하고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일단 올해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올해 4분기까지도 일단은 기대치를 저는 좀 상회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텍 내년에 신공장 모멘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2개의 공장 신공장 모멘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급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심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빛을 못 봤던 성장주들 중심적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나 기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좀 매출 의존도가 높은 성화혜택이나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을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좀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지금은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만 놓고 봐도 시장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하락이 일단은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좀 시장 금리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해줄 요인들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좀 금리 고금리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타격을 받았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 상대적으로 좀 투심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리스콘에 대한 투심이 계속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텀 피싱에 대한 매수 유입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하고 신약 개발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 1월에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까지도 네. 지금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만큼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연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업종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가 성장주 밸류 내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많이 못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도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테마라든지 어떤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로인이라든지 이런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매수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큰 종목 위주로 접근해 보자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특히나 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한 DS 단석이 네네. 아닐까 싶은데 요즘 공모주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공모주가 상장을 하면서 섹터 전반까지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DS 단석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섹터 전반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DS 단석 같은 경우 따따블까지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IPO에 대한 뭐 기대감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뭐 그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일단 따따블까지 성공을 해준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금 공모가 밸류까지도 훨씬 넘어선 상황으로 지금 40만 원대까지도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 저는 일단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분석
분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음 날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좀 한 차례 조정폭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머티 초반 신규 상장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개인들만 또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를 해줬거든요. 반대로 외국인은 기관 금투할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 하게 되면 연기금이 오는 좀 매수세로 가담을 네. 해줬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초반 랠리는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어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도세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좀 DS 단석이 한 차례 좀 조정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개인이 끌어서 올려줬다가 한 차례 쉴 때 기관 외국인이 끌어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상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수급 양상들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에코프로 머티와 좀 비슷한 양상의 수급 흐름들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S 단석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와 비슷한 수급 양상이 관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은 대동스틸과 하림, EM넷을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EM넷에 대해서는 주가 재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심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매수 기회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2차로 공략을 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바이오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